네,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의 시사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SVB는 1983년도에 설립된 미국 16위 은행입니다. 그렇지만 금리 급등과 국채 가격의 하락, 공포의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저에는 벤처업계의 투자 업황 부진과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가 있었지만 기존의 은행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SVB 예금주들이 모바일로 인출하려 시도한 금액은 무려 약 55조 6천억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뱅크런 이후 은행 파산까지는 고작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고속 뱅크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하루 평균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는 2022년 전년 대비 17.3% 확대된 1648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금액도 14조 2천억 원으로 10.3%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이러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판 SVB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기 뱅크런이 일어날 시 금융당국의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SVB 사태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타트업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석은 과도하고 생각됩니다. 먼저 국내 벤처 캐피탈과 스타트업 중에 SVB가 주거래 은행인 곳은 거의 없는 데다가 국내에도 SVB와 같은 벤처 전문 특수금융기관이 전무한 만큼 직접적 피해는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은 미국의 스타트업과 달리 자금 조달을 대부분 기술보조기금과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정책금융을 확실하게 지원한다면 이번 사태는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빌미로 모태펀드 예산을 지난해 5,200억 원에서 40% 감축된 3,135억 원으로 감축하고 연간 3,400억 원의 모태펀드 정부 지원 자금이 지금도 수개월째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 스타트 업계에서는 상당한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모태펀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급 지연된 자금 지원을 조속하게 정상화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젤 3에 따라서 2018년 1월부터 도입된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 즉 NSFR 등 은행의 자본 건전성 지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NSFR은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조달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 비율입니다. 충족 기준은 100% 이상인데 2018년 1분기 대비 최근 국내 은행의 NSFR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은행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SVB 파산의 원인은 이 은행이 특화은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벤처기업과 벤처 캐피탈 그리고 고액자산가라는 고객의 대상이 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화은행은 수익이 날 때는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위험이 발생될 때는 위험 분산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화은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TFT를 만들어서 소위 스몰 라이센스 은행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현재는 이런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은행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활동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은행의 특성상 수익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성을 더 중요한 지표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자들이 불안하게 되면 은행에
은행 또한 경영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2001년도 1인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예금자 보호금액이 상향된 이후 아직까지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금융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물가 인상도 반영하기 위해서 마음 놓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 금액을 5천에서 1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은행은 필연적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대규모의 예금이 인출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구조입니다. 금융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단기간 공포의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보안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